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6에서 17쪽입니다. 강이나 연못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 1번. 먼저 강이나 연못의 환경이 어떤지 알아볼게요. 당연히 강, 연못 모두 물이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하여 당연히 식물이 먹고 살 때 물이 필요하니까 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의 예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옥잠, 수련, 가래, 마름, 연꽃, 부들, 창포 등 이렇게 많은 식물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진 않고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3번.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의 특징. 당연히 물이 많은 환경이니까 여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구조로. 그리고 식물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나 꽃이 피는 위치 등이 다릅니다. 탐구활동 볼게요.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 조사하기. 당연히 식물을 조사하는 거니까 준비물은 식물 도감을 이용하고요. 또는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합니다. 탐구 방법. 1번.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3번 탐구 결과. 식물 도감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물이 많은 환경에서 사는 식물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 탐구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이 있고요.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 있고 그리고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이 있고요. 그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은 얘네들 이렇게 해서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이 물속에 잠겨서 삽니다. 그리고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이렇게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 옥잠이에요. 그리고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은 잎이 뿌리는 땅 속에 있어. 뿌리는 땅에 이렇게 있고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은 이렇게 수련, 가래, 마름입니다. 수련, 가래, 마름이고요. 그 다음에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높이 자라났어 잎이. 이런 애들은 연꽃, 부들, 창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자란 모습, 식물의 모습을 보면서 분류를 했는데 그 특징이 어떤지 묶어서 봅시다.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인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은 대부분 잎이 좁고 가늡니다. 잎이 좁고 가늘며 긴 모양이에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거는 줄기가 물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잘 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면 그거는 얘네들은 물속에 잠겨서 살기 때문이야. 잠겨서. 자, 이 안에 물속에 만약에 잎이 이렇게 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흐를 거잖아. 물이 흐르면은 그때마다 이 잎은 이쪽으로 한번 휘었다, 이쪽으로 한번 휘었다, 왔다 갔다 하겠지. 물의 흐름에 따라 계속 잎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잎이 좁고 가늘고 길면 물의 흐름에 영향을 좀 덜 받겠지? 그쵸? 그리고 잎이 딱딱하면 부러질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휘는 특징이 있어. 이해되셨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물속에 잠겨서 살고 있으니까 물의 흐름에 영향을 덜 받으려면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외울 수가 있겠죠? 좀 더 좁고 가늘고 길면 좋고 잘 휘어지면은 입이 부러지지 않겠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왜?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은 이렇게 잎이 좁고 가는지 이렇게 좁고 가는지 오케이? 그리고 잘 휘는지. 자, 그러면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을 봅시다. 물에 떠서 살려면 떠서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 어떤 몸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겠지. 일단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에 이렇게 막 뻗어 있어요.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그리고 잎이 넓거나 이렇게 넓어. 잎이 이렇게 넓어서 스펀지와 비슷한 넓거나 스펀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기 이 불의 옥잠에 여기 이렇게 입자루 같은데 여기를 보면은 요 안에 보면 스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저 뒤에 나중에 실험하면서 배우긴 할 건데 이 스펀지 구조로 되어 있던가 아니면은 잎이 이렇게 넓어서 그러면은 물에 더 잘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물에 떠서 살 수 있구나. 개구리밥과 물상추와 불의 옥잠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에 떠 있는 식물은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 전체가 물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잎이 물에 떠 있는 식물이야.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음. 뿌리는 물속에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 가래, 마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에는 연꽃, 부들, 창포가 있고 대부분의 줄기와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는 물속이나 물가에 땅에 있음. 자, 여기서 봤을 때 뿌리가 땅에 없는 건 뭐야? 얘네들이지, 얘네는 뿌리가 땅에 있어, 없어? 얘는 없어, 얘는 물이 있어. 나머지는 다 뿌리가 땅에 있어. 물속에 땅에. 그 다음에 물 위에 잎이 없는 건 뭐야? 물수세미, 나사말, 건자말. 얘는 물속에 잠겨 사는 식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기. 강이나 연못에 사는 식물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잎이 주로 물 위에 있는가 분류 기준이야. 물 위에 있는 거는 얘네들은 다 잎이 주로 물 위에 있지 더 높이 있거나 여하튼 물 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밥, 불의옥자, 수련, 마름, 연꽃, 부들 등은 물 위쪽에 다 있는데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은 어때? 그렇지 않지. 물 속에 있잖아. 물 안에. 뿌리가 땅에 있는가의 분류 기준으로 보면 물수세미, 나사말, 검정말 땅에 있고 수련, 가래, 마름, 연꽃, 부들, 창포 모두 땅에 있는데 개구리밥, 물상추, 불의 옥잠은 물 위에 떠 있잖아. 수염 같이 생긴 뿌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밥, 불의 옥잠, 물상추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다 쓰지 않은 거냐. 일부만 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